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든든한 계좌 지킴이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우리 이번 주도 이제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일단은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완연한 봄 날씨죠. 그래서 길가에 또 꽃들이 벚꽃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발하게 좀 많이 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면 또 밖에 또 나들이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나들이 가시더라도 위생 관리 좀 잘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김은성 아나운서님의 의상이 바로 꽃놀이를 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꽃놀이 가고 싶어요. 가실 때 이제 네. 그 의상 그대로 가셔가지고요. 머리에 꽃도 살짝 꽂아주시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네. 머리에 굉장히 잘하시고. 꽃 선물해 주시면 네. 머리에 꽂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는다고 해서 약간 좀 네.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상첨화라는 뜻이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은 비단같이 고운 분이라는 뜻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참 공격을 하시네요. 네. 네, 전문가. 네, 말씀 이어주세요. 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네. 중에 기대하세요. 제가 칼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네, 시장 그래도 상승하면서 좋게 마쳤잖아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국내 증시 괜찮아요. 지금 흐름이 지금 차트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고 지금 여기가 이제 코스피 차트란 말이에요. 네, 지금 차트 나가고 있나요, 혹시 화면에? 네, 차트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여기 박스권, 여기 이제 하락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가. 네, 이 자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제 하락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락 박스권대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 네, 여기를 완전히 이제 올라서 줘야 여기서 이제 탈피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락 추세를 탈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 박스권 때 위에 올라섰고 지금 3,100포인트 때 가장 우려스러워했던 부분, 여기에서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던 구간대를 완전히 올라타줬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차트도 지금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시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를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또 마찬가지. 여기도 코스닥 차트도 지금 이제 하락권대를 하락 추세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하락 변곡점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 하락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한 상태고, 지금 굉장히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다 뭐다 해서 국제금리다 뭐다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관련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추경도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좀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지금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조금은 이제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 여유 있게 보셔도 되는 시점인데 여기 이 구간대 지금 이제 3,100포인트대를 지금 이제 좀 올라타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를 또 다시 이제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다시 본다면 이제 뭐 한 3,200포인트대 구간대가 여기가 또 다시 이제 저항 자리를 이제 맡을 수가 있거든요. 저항 자리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이 구간대까지 또 다시 올라오면은 또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또 이제 박스권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박스권으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들이 계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좀 지지부진하고 좀 이제 뭐 주가의 방향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박스권으로 가시는 게 그래도 뭐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좀 뭐 이런 박스권이라도 항상 시장에 보시면 이제 먹을거리는 항상 있어요. 뭐 테마가 움직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죠?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차라리 이런 박스권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펼쳐가시는 게 훨씬 더 좀 여유 있고 또 안정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은 여유 있게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양지수 모두 하락 박스권을 돌파한 게 큰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바이든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요. 네네. 네,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까요? 어, 네. 이게 굉장히 강범위예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이제 항만하고 이제 뭐 도로, 그 다음에 뭐 통신망, 그 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분달하면 뭐 수혜를 안 받는 뭐 섹터나 테마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 따진다면은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뭐 2차전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항만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뭐 해운주나 조선주 쪽이 조금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런 이제 해운주나 조선주 쪽은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나왔었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뭐 이러한 재료가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이제 뭐 추가적인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상승세가 나온다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은. 네, 그런데 한동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었던 그죠? 지수를 따라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종목들, 그런 대형주들, 그런 우량주들이 오히려 그런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 의해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인프라 정책 자체가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란 말이에요. 호재긴 한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따진다 보면은 어떻게 좀 안정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 추세를 또는 이제 지수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되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뭐 현대차나 뭐 이제 기아차 뭐 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이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림을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미 증시가 그런 이제 바이든 인프라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또 따라가려면은 그만큼 지수를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던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특징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이 섹터 무조건 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이런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시에 좀 안정감을 좀 더해주는 그런 정책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크게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다. 단순히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뭐 비중을 실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증시의 안정감을 좀 가져다 준다. 네, 이렇게만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바이든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혜를 입을 업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지수 하락을 탈피해주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느낌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네, 두나무의 미증시 상장과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종목들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언제까지 이 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네. 일단 제가 그걸 알면은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아, 네. 좋겠고요. 네. 네, 흐름 어떻게 그리고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 종목을 제가 지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우리기술투자나, 그다음에 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대성찬투, 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종목들 자체가 뭐 잠시만 여기서 본다면은 뭐 이런 종목들 자체가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굉장히 이제 가파른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장을 다시 다른 테마들이 좀 많이 쉬어가는 상황이죠. 다른 음. 테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크래프톤이나 뭐 야놀자나 뭐 이제 이런 이제 마켓컬리 같은 테마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나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여기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또 이제 또 이어질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창투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움직였었는데 뭐 정작 수혜주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뭐 대성창투 그다음에 뭐 DSC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 테마주로 이제 편입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간 건 TS 인베스트먼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체가 뭐 단순하게 본다라면 저는 이제 뭐 지금 테마가 다른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나무 관련해서 지금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상승세가 지금 너무 가팔라요. 이 정도로 가파르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물론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상승세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란 말이에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본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매집이 되고 나서부터 본다라면은 뭐 거의 한 100%대 지금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기술 투자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가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뭐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뭐 대장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두나무 관련해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대장자리를 꿰찬 거죠. 네, 음. 다시 대장자리를 꿰찼고 그리고 어 지금 또 테마들 주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테마주 특징이 뭐냐면은 테마주 안에서도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가장 상승세가 컸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후발주들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게 상승세를 펼치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대선주들이 같이 움직였었어요. 뭐 이재명 관련주나 그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같이 이제 테마가 뭐 두나무만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이제 같이 이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장주, 그런 대장주는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도 마찬가지다. 두나무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너무 상승세가 지금 너무 많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보시고 그리고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린드먼 아시아도 좀 이제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른 후발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이 더 상승세가 다시 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구간상 너무 많이 이제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고점 구간대고 지금 이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고 나서 뭐 마켓 컬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 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나무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또 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뭐 비중 크게 실린다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비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눌린다라면은 그때부터 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네, 비중을 조금씩 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두나무 관련해서 미증시 상장이라는 이슈로 큰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또 테마주 안에서도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이런 창투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네네. 테마 어떻게 보시나요? 유망하다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두나무뿐만 아니라 네, 네. 그 창투사 관련해서는 뭐 두나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야놀자나 뭐 이런 이제 다른 뭐 종목들 테마에 또 이제 또 마켓 퀄리티 테마에도 또 같이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창투사 관련 주들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오히려 지금은 또 이제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왔지만 다시 또 뭐 마켓 컬리가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야놀자가 또 이제 상승을 할 때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나무만 가지고 이제 보기보다는 다른 테마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다른 테마도 이제 같이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또 이제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네. 눈여겨본 섹터 있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은 뭐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대선주들 이제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게 증시에도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재명과 그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 뭐 이런 느낌의 네, 네. 대결 구도거든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전에 이재명 테마가 이제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제 윤석열 테마가 또 이제 크게 또 상승세를 또 펼쳐줬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윤석열 테마의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이재명 테마가 또 이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대거 움직이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대결 구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뭐 큰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보다기보다는 네, 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자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용돈을 벌어가는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은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핫한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최근에 네. 폭스바겐발 악재로 많이 하락했던 배터리주들이 요즘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주들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게 SK SK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이죠. 그죠? 네. 그죠? 네, SK 이노베이션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에 비해서 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또 이제 뭐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뭐 아까 전에도 뭐 바이든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여기에서 또 동반 수혜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어떤 그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정 싸움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반등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돼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이 아니죠. 앞으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다루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강의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연관이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이 자리를 뭐 이제 여기가 저점이란 말이에요. 저점이고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저점 구간대를 이탈시키면 안 되는 자리를 이제 이탈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시키고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이 자리가 다 지금 저항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뚫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관련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반등 호재가 있어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래 이제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겸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구간대를 완전히 올라타 줘야 이 구간대를 완전히 올라타 줘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눌리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순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 네,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호재성이 뭐 연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랄까요? 연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그건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은 그런 이제 호재성에 의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지만 네, 다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호재거리가 좀 다소 좀 이제 쉬어가는 듯한 우리가 말고 식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저항받고 크게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자 마찬가지 여기서 저항받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를 이탈시키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삼성 SDI는 일찌감치 자, 여기를 완전히 좀 이제 돌파를 시켜줬어요. 삼성 SDI 돌파시켜줬지만 자, 여기 이 자리가 또 마찬가지 저항 역할을 하는 자리라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로 완전히 다시 돌파를 해줄 때 삼성 SDI는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좀 다소 좀 애매한 자리죠. 여기에서 고점이 다시 좀 낮아지면서 또 눌려버리면은 또 그때 돼서는 이 자리를 또 다시 지켜주는지 또 이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저항을 받고 이제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 다음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난 뒤 다시 그 저항 구간을 크게 돌파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할 때까지 추세를 지켜보자.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 위험하다라고 보수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스에즈 운하 자초 사건으로 조정받았던 해운주들은요, 연일 계속 지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해운주들은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HMM일 거예요. 그죠? 네. HMM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HMM이 실적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많았었어요. 뭐 이런 이제 HMM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연일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을 좀 그려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 종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호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그 주가가 만약에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반영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런 이제 호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또 인식이 돼버린다라면은 충분히 또 다시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료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면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 자체가 이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격 자체가 크다는 거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질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런 자리에서 네, 길게 한번 뽑아내죠. 네, 이런 자리에서 길게 한번 뽑아냅니다. 뽑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 70% 정도. 네,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거의 7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네, 한동안 좀 쉬어가는 거죠.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이격 자체가 다시 좁혀지면은 여기 이제 21선이 좀 보이는데 이 이격 자체가 좀 다시 좁혀졌을 때 그때 돼서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면은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는 그림이 보여준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때 돼서는 바로 일단은 빠져나오자. 네,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가가 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자리를 지켜주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네, 약간의 수익률을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 시점으로 보신다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해운주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HMM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건 주가에 이미 선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자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김대명 전문가의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매 타점을 잡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대표주들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이제 매매 타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전주 방송에서는 단타 매매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급등주들의 특징, 그거와 같이 이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죠. 그런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봉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법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그죠? 아무리 좋은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있고 기대치가 부풀어 올라도 계속해서 마냥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요. 악재는 이미 나오면 끝이에요. 네, 악재는 나오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나오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에 뭐 이런 이제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너무 높게 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낮게 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항상 그러한 구간이 왔을 때 이런 그림들이 왔을 때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 주가는 이제 항상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지지가 뭐냐면은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에서 지지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이 직전 고점대 그러니까 뭐 직전 고점대에서 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쌍바닥과 쌍봉이 있겠죠.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용어들을 찾아본다면은 쌍바닥과 이제 쌍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백광산업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자 주가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왜 하필 주가라는 게 뭐 아무리 악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해도 네, 언젠가는 또다시 오르게 돼 있고 언젠가는 다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왜 이 가격대에서 이 자리를 지켜줄까? 그죠? 네, 이 가격대에서 왜 이런 자리를 지켜줄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쌍바닥이라는 겁니다. 쌍바닥.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는다. 이게 뭐냐면 쌍봉인 거죠. 이 자리가. 자, 이 자리가 쌍봉인 겁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 여기가 이런 자리가 왜 여기에서 더 가지를 못하고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으면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줘야죠. 더 가고 계속해서 쭉쭉 가줘야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멈추고 흘러내리고 올라갔다가 왜 이 자리에서 멈추고 흘러내리고 네, 계속해서 이런 반복을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도 이제 맞죠. 볼게요. 자, 백산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자,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자, 돌파할 자리에서 돌파를 해줍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자리? 네, 쌍바닥이죠. 네. 그러니까 쌍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쌍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쌍바닥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쌍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봉 자체도 본다라면은 이 자리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백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무슨 자리? 쌍봉이죠. 쌍봉. 네, 쌍바닥과 쌍봉이 같이 이제 있는 종목입니다. 이 주가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자, 이런 식의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밀릴 수가 있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렇게 쌍바닥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에서 네, 저점에서 저 자리를 지켜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반등이 나오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면 반등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밀렸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를 지켜주면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그죠? 이런 저항 구간들, 그러니까 쌍봉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럼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면요. 그죠? 그러면 쌍바닥을 지켜주는 자리는 무슨 자리? 매수 자리죠. 그죠? 매수 자리예요. 너무, 자,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쌍바닥을 지켜주는 자리는 매수 자리.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쌍봉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봉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크게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쌍봉 자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역사적인 쌍바닥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주가가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는 또 좋은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가는 더 바닥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은 매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매매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흡수해도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매매 자체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산이라는 종목을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산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매매 타점이에요.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HMM을 예를 들어 볼게요. H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신고가예요.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면은 오히려 매매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자체는 굉장히 좀 쉽게 하되,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들, 그리고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뚫고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휘닉스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휘닉스 소재.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휘닉스 소재도 보시면은 제가 쌍바닥 중에서도 보면은 단기 쌍바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쌍바닥. 네. 자, 휘닉스 소재의 주가를 볼게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 쌍바닥이죠. 그죠?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쌍바닥입니다. 여기에서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가. 주가가 이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는데, 자, 조정을 한번 크게 받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크게 올라갔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 자, 이 자리를 지켜줬다. 네, 이 전저점대를 지켜줬다. 그죠? 여기 이 처음 저점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 저점대를 지켜주는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이런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자, 물론 자, 히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승세가 얼만큼 나올지는 몰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 상승세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른다. 다만 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800원대에서 뭐 883원대, 네, 이 자리까지만 해도 등락폭 자체로 따진다면 한 8% 정도 됩니다. 8% 정도. 네, 8%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히닉스 소재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을 볼게요, 한번. 자, 네오이즈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네오이즈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자, 네오이즈 홀딩스도 한번 볼게요. 자, 단기적인 쌍바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눌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파르게 상승하고 난 뒤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조정받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다시 꼭 반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꼭 반등이 나옵니다. 외바닥 만들고 반등 나와요. 외바닥 만들고 반등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리죠. 자, 눌리는데 무슨 자리를 지켜준다? 자, 이 자리를 지켜준다. 자, 단기 쌍바닥이죠. 이 자리가. 여러분들. 단기 쌍바닥이에요. 네, 이 자리를 지켜준다. 지켜준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또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자, 볼게요.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볼게요. 자, 포스코 강판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수익률 자체가 상승폭 자체는 그 다음에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에요. 자,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거래량이 터진다라면은 충분히, 그죠? 상승세가 나오면서 고점 돌파도 할 수 있겠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래량 없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포스코 강판처럼 이런 식의 소폭 상승하고 많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안 붙어져요. 네,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이런 조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그림들을 매매를 했다. 그죠? 쌍바닥을 지켜주는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이어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갖고 계셔야 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은 항상 옳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은 좀 챙겨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액션스퀘어 같은 종목을 볼게요. 자, 액션스퀘어 보세요. 자,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자, 마찬가지 이 자리도 쌍바닥이에요. 이 자리도 쌍바닥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때 여기, 그죠?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눌리고 다시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죠? 첫 번째 눌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럼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본다라면은 주가는 꼭 항상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이 종목이 더 여기에서 또다시 또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소폭 상승하고 다시 이제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만큼의 수익률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가 되었든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스템, 자, 지금, 자, 여기에서, 자,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오스템 어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눌리고, 그죠? 다시 눌리고. 자, 그런데 자리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죠? 네, 자리 지켜주니까 반등 나옵니다. 또 눌리는데 또 자리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등 나오죠. 그죠? 반등 나와요. 자, 이런 식의 항상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매매 타점을 가지고, 매매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 문제점은 뭐냐. 여기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흘러내려 버린 경우가 있는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손절을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런 어떤 뭐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좋은 기법이 있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더라도 100%의 확률을 가진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쌍바닥 자리에서 지켜줄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매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또 다시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려해 두시고 나는 얼마든지 손절을 할 수 있다. 네, 손절을 하는데 여기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리를 본다면은 뭐 이제 한 3%대 또는 이제 한 5% 정도 되겠죠, 그죠? 네, 3%대에서 한 5%대 정도의 손절 구간대를 잡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열의 10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어요. 열의 10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열의 10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은 제가 이런 기술적 매매를 많이 하지만 이런 식의 흐름은 5대5가 아니에요. 5대5가 아니고 거의 확률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나는 10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그럼 7종목이 수익이고 3종목이 손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손절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손절 구간을 잡고, 그죠? 손실률을 뭐 이제 바로 저점에서 인위적인 이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에서 한 5% 정도의 손절 구간대를 잡고 지켜줄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이제 쌍바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쌍바닥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참고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오스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눌리고 다시 상승세가 나왔지만, 자, 다시 한번 밀렸어요.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자리가 쌍봉이죠. 한마디로. 쌍봉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 쌍봉 자리인데, 자, 이 쌍봉 자리를 갖다가, 그죠?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자, 하단 구간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쌍봉 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고 다시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다. 그죠? 다시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니까 지켜주고 나서 뭐가 나오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 쌈봉 자리를 돌파를 내버리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쌈봉 자리를 돌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항받을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여기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죠?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 돌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들어가죠. 돌파할 자리를 돌파했다. 그죠? 저항받을 자리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죠?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다. 자, 흘러내리는데 돌파한 자리를 지금은 또 뭐예요? 지켜주잖아요. 자, 돌파한 자리를 지켜준다. 지지를 받는다. 그죠? 지지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돌파가 나서 눌릴 때, 그죠?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자리도 지지 역할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KEC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KEC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이 45분 정도 됐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KEC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요. 여기에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면은, 자, 여기도 뭐예요? 주가가 처음 상승하고 나서, 그죠? 눌리죠. 첫 번째 눌림이에요. 그죠? 첫 번째 눌림이에요. 첫 번째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다시 눌리죠. 자, 어디 자리? 네, 이 전저점 자리를 지켜준다.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참고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타점을 잡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의미와 또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한 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